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저랑 같이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날짜, 요일,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법 배웠었고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밝히는 법, 또한 나의 국적을 밝히는 법, 또 하나는 가지고 있다란 의미의 소유의 동사 여우 배우셨거든요. 자, 이 부분들 이용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他妈妈的生日几月几号？ 他妈妈的生日几月几号? 라는 질문이 나왔죠. 자, 첫 번째 문제의 질문은요. 그의 어머니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은 날짜 표시가 딱 되어 있지요.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다이어리의 날짜를 보니까 1월 12일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엄마의 생일은 1월 12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그의 엄마의 생일은 他妈妈的生日1月12号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중국어에서 날짜나 요일 그리고 시간을 말할 때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동사 시를 생략한다고요. 바로 지금 나온 이 문장이 그 시라는 동사가 생략되어진 부분인데 물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他的生日是1月12号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보통은 생략해서 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회화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비교적 간단한 표현이 더 쓰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쓰시는 것이 좋겠죠. 자,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문의 표현을 할 때인데요. 그녀의 생일은 1월 13일이 아닙니다 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뭐가 아니다 라는 부정의 형태로 쓸 때는 不是라고 하는데 이때 是라는 동사는 절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녀의 생일은 1월 13일이 아닙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볼게요. 她的生日不是1月13号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4月10号是星期几？ 2번 문제 질문을 같이 볼까요? 4月10号是星期几? 이런 질문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4월 10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4월 10일이라는 곳에 크게 확대되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4월 10일은 일요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라는 표현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렇죠. 싱치티엔 떠올리실 수가 있고요. 역시 요일에 대한 표현 동사 시 생략하셔서 4月10号 싱치티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 중간에는 동사 시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죠?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4월 10일은 일요일입니다. 4月10号是星期天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일요일이라는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星期天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星期日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4月10号是星期日라고 하셔도 무방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자, 숫자를 말씀하실 때 4라는 숫자는 스라고 발음을 하고 10이라는 숫자는 이성이죠. 올려서 발음하셔야 돼요. 시라고 발음해야 된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4월 10일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不是라고 하셔야 되고요. 부정의 표현에서 동사 시는 생략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4月10号不是星期六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现在几点？ 3번 문제의 질문은요. 现在几点? 이라는 질문인데요. 지금은 몇 시인가요? 라는 의미의 시간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2시 30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2시 30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2시 30분입니다 라는 표현 해보시면 现在2点30分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간을 말할 때 2시라고 할 경우 숫자 R이 아니라 2을 써야 된다라는 거, 이 점에 주의하세요. 자, 이 표현 한번 이렇게도 말해 볼게요. 30분이라는 말은 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시 반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보도록 하죠. 现在2点半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표현도 한번 부정문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은 2시 15분이 아닙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역시 뭐뭐가 아니다 라는 말은 그렇죠. 不是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2시 15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경우에 现在不是2点1刻라고 하시면 돼요. 자, 15분이라는 분의 표현 숫자로 말할 경우에는 숫자 15를 쓰셔서 15分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5분의 표현을 중국어에서는 2刻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他是谁？ 이번 문제의 질문은요. 他是谁? 라는 질문이에요. 의미는 그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사진의 남자 아이를 가리키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신다면 그는 나의 남동생이에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딱 봐도 옆에 서 있는 여자아이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자, 그럼 그 표현 중국어로 해볼까요? 그는 제 남동생입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他是我的弟弟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의 라는 표현을 할 경우 더를 붙여서 나의, 저의 라고 한다면 我的 라고 하시면 되겠죠. 나의 남동생, 저의 남동생, 我的弟弟라고요. 자, 그런데 가족이라든지 친구, 학교의 관계에는 너라는 표현을 생략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의 남동생 我的弟弟에 너를 생략해서 다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죠. 그는 제 남동생이고 잘생겼어요 라고 한번 좀 길게 말해 볼게요. 앞문장 그는 제 남동생이고 에서 너 생략하고 말해 보세요. 他是我弟弟 괜찮죠? 자, 그리고 문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라는 상태의 표현, 형용사 표현인데요. 잘생겼다라는 말은 보기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好看이라는 형용사 쓰셔서 그렇죠. 형용사 앞에는 또 습관적으로 很 이라는 부사 쓰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很好看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생김새가 보기 좋다라는 의미는 곧 잘생겼다라는 의미거든요. 잘생기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활용해서 다시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는 제 남동생이고 잘생겼어요. 他是我弟弟很帅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她是你的妹妹吗？ 이번 문제의 질문은요. 她是你的妹妹吗? 라는 질문인데요. 그녀는 당신의 여동생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사진 속의 남자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렇죠. 나이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답은요. 그녀는 제 여동생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她不是我的妹妹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가족관계에서는 너를 생략하셔서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조금 확장해서요.
그녀는 제 누나이고요. 예뻐요 라고 말해볼게요. 앞문장 먼저 해볼까요? 그녀는 제 누나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 돼요. 누나는 중국어로 지혜제라고 하시면 되겠죠?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더 생략하셔서 나의 누나, 저의 누나라고 할 때我姐姐라고 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她是我姐姐라고 하시면 되겠고 예뻐요 라는 형용사 수로문을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很好看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사물이든지 간에 보기 좋다, 예쁘다 라는 의미로 好看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쁘다 라는 다른 표현 활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바로 漂亮이라는 형용사고요. 자, 이 형용사 이용해서 그녀는 제 누나이고 예뻐요 라는 문장 한번 말해볼게요. 她是我姐姐很漂亮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这是他的吗？ 여섯 번째 문제의 질문은요. 这是他的吗?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그의 것인가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남자분께서 가방을 메고 계신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여자 화장실 앞에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려주는 남자가 아닐까 라고 유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가방을 보니까 분홍색 테두리가 있거든요. 분명히 여자친구의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먼저 간단하게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뭐뭐가 아니다, 不是 넣으셔서 这不是他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대로 여자친구의 것이라는 말을 좀 더 붙이셔서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니고 그의 여자친구의 것입니다 라고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거든요. 한번 중국어로 말해 볼까요? 这不是他的这是他女朋友的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만약에 주어가 동일하다면 주어는 생략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동일하게 가리키는 것이 가방이기 때문에 뒷문장의 주어, 这 생략하시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이런 대답을 해보도록 할까요? 누구의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모를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장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한번 말씀해 보시면 我也不知道 라고 하시면 되겠죠. 대답하시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거나 정말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他叫什么名字？ 일곱 번째 문제의 질문은요. 他叫什么名字? 라는 질문인데요.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름을 묻는 질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남자 가슴에 이름표가 달려져 있네요. 이름이 왕밍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이름은 그는 왕밍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이름을 말할 때 뭐뭐라고 불리우다 라는 의미의 동사 찌아오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답해 볼게요. 他叫王明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국어에서 이름을 말할 때 이름 전체를 이렇게 대답하는 표현 외에 성씨를 우선 따로 먼저 말하고 이름을 또 다시 덧붙여서 말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의 성은 왕씨이고요. 왕밍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씨가 뭐뭐이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는 싱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他姓王, 叫왕밍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왕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볼까요? 그는 왕밍이고요. 제 친한 친구예요 라고 말이죠.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덧붙여서 말해준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의사표현이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는 왕밍이고요. 他叫王明是我的好朋友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她有男朋友吗？ 8번 질문 같이 볼까요? 他有男朋友吗? 라는 질문인데요.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알게 됐을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많이 하고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한번 그 표현 중국어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오, 막 하트가 있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꼭 붙어 있네요. 분명히 그녀의 남자친구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답은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她有男朋友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요 좀 더 길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한 명의 좋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이죠. 사람을 셀 때 쓰는 명이라는 의미의 양사는 를 쓰시면 되겠고요. 한 명이니까 숫자 1를 붙이셔서 이거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남자친구라고 할 때 좋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는 하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남자친구라고 할 경우에는 하오난펑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짜리 형용사 뒤에는 너를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他有一个好男朋友라고 말이죠. 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줘보도록 할까요?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고요. 그녀의 남자친구는 중국인이에요. 국적에 대한 표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인이라고 얘기할 땐 중국이라는 말, 中国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人 붙이셔서 中国人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있고 她有男朋友 그녀의 남자친구는 중국인이에요. 她的男朋友是中国人이라고 자세히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她有没有课？ 9번 질문을 같이 보시면은요. 他有没有课 라고 합니다. 질문의 뜻은 그는 수업이 있나요, 없나요? 라는 의미예요. 있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 라는 소유의 표현으로 여우라고 하고요.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 라는 부정의 표현으로는 반드시 메이요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정반 의문문의 형식으로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는 수업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말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남자분이 공항이에요. 그리고 멋있는 모자를 쓰고 캐리어를 끌고 갑니다. 수업이 있다면 이렇게 놀러 갈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요. 그는 수업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他没有课 라고 하시면 간단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표현들 중에서 시간,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언제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오늘, 내일, 모레 이런 표현들이었어요. 자, 그 표현들 활용해서 그는 오늘은 수업이 없지만 내일은 수업이 있어요. 이렇게도 말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이라는 시간의 표현은 今天이라고 하고요. 내일이라는 시간의 표현은 明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국어 문장 안에서 시간, 즉 때를 나타내는 말은 동사나 형용사 앞에, 그러니까 수러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수업이 없어요 라는 문장부터 말씀해 보시면 他今天没有课 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은 없지만 내일은 있어요. 말의 표현이 전환 관계가 되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라는 표현으로서 뒷문장을 이어줍니다. 但是 배웠거든요. 但是 하지만 明天有课 내일은 수업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우셨죠?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것으로 연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오늘은 수업이 없지만 내일과 모레 모두 수업이 있어요 라는 표현이요. 먼저 그는 오늘 수업이 없어요 라는 문장부터 말씀하셔야 돼요. 他今天没有课. 뒷문장은 하지만 그러나 但是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但是明天和后天都有课.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뒷문장에서 내일과 모레 두 가지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라는 의미의 부사 또우를 붙여주시면 자연스러워요. 내일과 모레 모두 수업이 있습니다. 明天和后天都有课.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번 더 연습해 보세요. 他家有几口人？ 10번째 문제의 질문은요. 他家有几口人? 이라는 질문인데요. 뜻은 그의 가족은 몇 명인가요? 라는 의미예요. 자, 사진을 보니까요. 사진 속에 네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발견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의 가족은 4명이에요 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중국어로 말해볼까요? 他家有4口人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가족의 수를 얘기할 때는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가족은 4명이고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그가 있어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중국어로 말해볼게요. 他家有4口人 구성원들을 쭉 나열해 주세요. 爸爸, 妈妈, 姐姐, 和他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내용이 떠올라도 막상 말로 하려니까 잘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리고 혹시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하시고 소리내서 말로 안 한 채로 문제 푸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말하기라는 것은 훈련이고요.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표현이 말로 잘 나오지 않더라도 말로 소리 내어서 해버릇 하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